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0일 목요일 MBC 생활뉴스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5년간의 국정운영 계획과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대국민 보고 행사에 참석해서 국민 주권, 새로운 대한민국을 역설했습니다. 이재민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른바 촛불혁명 정신을 이어 국민이 주인으로 대접받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불공정을 일소하고 차별과 격차를 해소하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국민이 주인인 정부와 함께 더불어 잘 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5대 국정 목표로 삼았습니다. 국정 목표를 실현할 100대 국정과제의 시작은 철저하고 완전한 적폐청산입니다. 국정농단 조사와 최순실 부정축제 재산 환수, 문학의 블랙리스트 규명 등이 목표입니다. 대통령 주재 반부패 관계기관 협의회를 다시 가동하고 국민의 여망에 부응할 것입니다. 책임 있는 실천도 강조했습니다. 내년 말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 보고회를 열어 꼼꼼하게 점검하고 국민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부처가 협력해 총력 대응해야 할 4대 복합혁신과제로 일자리 경제와 혁신 창업 국가, 인구 절벽 해소, 지역 균형 발전을 제시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민입니다. 정부는 탈원전 방침도 재확인했습니다. 대신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을 대폭 끌어올려서 원전을 대체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조현영 기자입니다. 정부는 건설이 일시 중단된 신고리 5, 6호기와는 별도로 건설 준비 단계였던 신한울 3, 4, 5기 등 신규 원전 6기의 건설을 백지화했습니다. 대신 현재 6% 수준인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3배 이상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500메가와트 이상 발전 사업자들은 발전량의 3.5% 이상을 신재생 에너지로 생산해야 하는데 이 비율을 해마다 1%포인트씩 늘려 2030년에는 28%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태양광, 풍력에 대한 입지 규제도 완화하겠습니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20%가 될 때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전력을 많이 쓰는 산업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내년부터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은 탈원전 정책이 실현될 경우 발전 비용이 21%, 11조 6천억 원 늘어날 걸로 추산했습니다. 하지만 탈원전 반대 측은 전기요금 상승폭은 더 클 수밖에 없고 원전 산업 경쟁력이 약화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현용입니다. 어제 발표에서는 검찰개혁과 부정부패 청산이 특히 강조됐습니다. 무상교육 확대와 일자리 창출 등 사회 분야 개혁 의지도 나타냈습니다. 김태윤 기자입니다. 적폐청산을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꼽은 문재인 대통령은 부정부패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수사할 검찰에 대한 개혁 의지도 피력했습니다. 우선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즉 공수처를 관련 법령을 제정한 뒤 올해 안에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검경 수사권 조정안도 하반기에 도출해 내년부터는 시행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법무부를 탈검찰화해 검찰과 정치 권력 간 밀월 관계를 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 다양한 사회 분야에서의 개혁 의지도 나타냈습니다. 교육 분야에서는 유아에서 대학까지 공공성 강화에 초점을 맞춰 내년부터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하고 2020년부터는 고교 무상교육도 단계적으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노동정책의 핵심으로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를 만드는 방안 등을 제시하는 한편 공공기관의 청년 고용 의무 비율도 현행 3%에서 5%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복지 분야에서는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기초연금액을 오는 21년까지 30만 원으로 올리고 치매국가 책임제를 추진해 치매 안심센터도 확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태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북 동해안 지역은 오늘도 폭염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불볕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경주가 38도까지 오르겠고 포항 영덕 34도, 울진 30도로 예상됩니다.
폭염의 기세는 토요일에 동풍이 불면서 잠시 누그러들겠습니다. 바다에는 냉수대와 기온차로 안개가 짙게 끼겠고 물결은 동해 중부에서 2m, 동해 남부에서 1.5m로 낮게 일겠습니다. 가뭄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저수율도 30%대로 떨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수자원공사는 수돗물 원수를 농업용수로 공급하는 등 관계 기관마다 물 확보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전합니다. 들녘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라지다시피 했던 기우제까지 등장했습니다. 농민들은 지푸라기라도 부여잡고 싶은 심정으로 하늘에 제사를 지내며 간절히 비를 원합니다. 부디 이 땅에 흡족한 비를 내리시어 모든 만물에 생기를 주시옵소서. 말라가는 논을 보다 못한 한국수자원공사는 상수 원수까지 농업용수로 내놓았습니다. 영천댐에서 포항 학야 정수장으로 가는 도수로에서 물을 뽑아 농수로에 퍼올립니다. 충분치는 않아도 가뭄이 해소될 때까지 공급할 방침입니다. 오늘 참 수자원공사 저기 물로 참 주니까 물썰만 들어도 참 반갑습니다. 밭작물을 포기한 농민들은 그나마 벼논에라도 물이 들어가자 모처럼 주름을 펴니다. 충분하게 만족하지는 못할 거예요. 그렇지만은 인물이라도 조금이라도 보탬이 돼가지고 가뭄 해결에 그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포항의 저수율은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대형 저수지는 34%로 평년의 절반에 불과하고 포항시가 관리하는 소규모 저수지는 20% 선까지 떨어졌습니다. 저수지 바닥에 남은 물은 쓸 수가 없어 사실상 빈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포항시는 긴급 예비비 22억 원을 투입해 농업용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재난 상황에 준한다고 보고 특별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관정을 개발한다든지 또 하천을 굴착한다든지. 1993년에 버금가는 극심한 가뭄으로 농촌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포항시는 지난 3월 8일 대잠동 폐철도 공원화 사업 현장에서 분출된 천연가스가 4개월 이상 지속되자 정밀조사를 실시합니다. 포항시와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비용 10억 원과 인력을 공동으로 투입해 앞으로 5개월 동안 매장량과 경제성을 분석하기로 하고 오늘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포항시는 장기간 가스 분출에 따른 주민 불안감과 소중한 자원을 낭비한다는 지적에 따라 지층 구조와 가스의 특성, 안전성, 자원량 등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포항 지역의 수출과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포항 세관에 따르면 수출은 7억 9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3.4% 증가했고 수입은 51.7% 늘어난 6억 8천만 달러로 무역 수지는 1억 9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수출이 증가한 것은 주요 품목인 철강 금속 제품이 40% 가까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수입이 는 것은 호주와 캐나다산 유연탄 등 원자재 광산물이 89%나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대구 경북경제자유구역청이 경북에서 처음으로 외국인 학교를 포항에 유치할 계획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매도우리지 스쿨과 기본 협약을 맺고 포항 융합기술산업지구에 600억 원을 들여 1,200명의 학생을 수용하는 외국인 학교 설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은 외국인 학교가 설립되면 외국인 우수 인력의 정주 여건이 좋아져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 인가와 공식적인 투자 양해각서 체결 등 많은 절차가 남아있고 포항에서 이미 수차례 외국인 학교 설립이 무산된 바 있어 앞으로의 추진 과정에 관심이 모으고 있습니다. 경북 도내 벤처기업이 지난 2011년 1,230개에서 올해 1,698개로 느는 등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군별 벤처기업 수는 지난 5월 기준으로 구미가 392개로 가장 많고 경산 331개, 칠곡 201개, 경주, 영천, 포항 순이었습니다.
국립경주박물관과 포항문화재단은 어제 포항시청에서 업무 협약을 했습니다. 두 기관은 이 협약을 계기로 연호랑과 새우녀 특별전을 오는 10월 포항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국립경주박물관과 포항문화재단은 앞으로 신라를 중심으로 한 역사와 문화에 대해 지역민들의 이해를 증진시키는 데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포항상공회의소 경북지식재산센터는 올해 글로벌 지식재산 스타기업 육성 사업에 국비 예산 9,200여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북지식센터는 당초 올해 글로벌 지식재산 스타기업 23개를 신규 선정해놓고도 예산 부족으로 지원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지만 이번 국비 추가 확보로 7개 기업에 9개 사업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은행 포항본부는 다음 달부터 경북 동해안 지역 관광 관련 사업체와 일자리 창출 우수 기업에도 중소기업 자금을 신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관광 관련 사업체에는 기존 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 취급하지 않았던 여행업을 포함시켰습니다. 또 일자리 창출 우수 기업으로는 고용노동부나 경상북도 선정업체 외에도 최근 석 달간 고용 인원이 1년 전에 비해 5인 또는 10% 이상 늘어난 기업을 포함시켰습니다. 한국은행 포항본부는 지역 산업 구조가 철강업에 편중돼 있어서 새로운 성장 동력 산업 발굴과 고용 창출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중소기업 지원 금융 운용 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